산호라면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호랑이 시어머니와 거북이 며느리가 제목이고요. 2014년께 방영된 다큐입니다. 강주시 광산구엔 87세 된 시어머니 기용순 씨랑 67세 며느리 김금자 씨가 살고 있는데요. 자식들을 이리저리 떠나보내고 68세 된 아들 오경곤 씨랑 세 식구가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말이 알콩달콩 이지 별로 조용할 날이 없는 가정의 에피소드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성격이 느긋하고 유순한 금자 씨와는 달리 시어머니 용순 할매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성품인데요. 며느리의 가난한 티끌마당 것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50년 전에 시집와 가진 핍박을 받아가며 사느라고 몸의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라고는 없는 금자 씨는 무릎 관절까지 아파서 걸음 걷는 것도 활발하지가 못한데요. 허리를 꾸부정하게 해서 걷느라고 걸음이 한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까지 꼿꼿한 용순 할매는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 활발하기만 한데요. 느리고 유순한 며느리가 그래서 늘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툭하면 방 안에 들어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하는 할매는 밭에서 일하노라 뼈가 빠지는 며느리에게 빨리 와 뭐해 점심때가 되었는데 뭐 더 넣으라나 라고 전화로 다구치는가 하면 다리 아파서 빨리 못 간 게라고 대답하는 며느리에게 기어서 와 사정없이 소리를 칩니다. 몸도 성한데 밭에서 일하는 며느리에게 호통칠 게 아니라 자신이 이것저것 장만해 밥상도 차릴 수 있으련만 늙은 내가 왜 해? 젊은 며느리가 해야지. 예전에 내가 한 일에 비하면 이건 일도 아니여. 밥밖에 더 해!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럴 때 곁에서 남편이 아내를 편들어주면 좋으련만 어머니 배고프시게 하면 되겠어? 라며 불쌍한 아내 사정은 눈꼽만치도 생각 않는 오경곤 씨. 때리는 시어미보다 남편이 더 미운 금자씨입니다. 정성껏 차려주도 고맙게 밥상을 받는 시엄마도 아닙니다. 짜네 싱겁네 타박을 하다가 못 먹겠다라며 상을 밀치는 것도 예사. 아침 내내 만들어내 놓는 사과즙도 맛없다며 여지없이 떠밀어 버리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러고는 뜬금없이 팥죽이 먹고 싶다. 얼른 만들어내라고 성화를 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고분고분 시키는 말을 모두 들어주는 금자씨. 속이 상할 땐 친정엄마에게 달려가지만 사실 늙은 어머니는 파키슨병으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시집살이에 시달릴 게 뻔한 딸에게 요즘엔 좀 별나게 안 하시냐며 조심스레 물어보시지만 금자씨는 차마 서름받고 있는 말을 못합니다. 요즘엔 괜찮아라고 옛날보단 잔소리도 덜 해요라며 서름과 핍박을 한사코 감추는 금자씨. 금자씨에게도 사실 시내에 자식도 있고 며느리며 손자도 있습니다. 고생하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살갑게 음식 장만에 대접도 하고 해서 두 사람은 알콩달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꼬라지도 못 봐주는 게 용순 할매입니다. 아들 내 집에 간 며느리가 저녁 때가 되어도 올 생각을 안 느냐며 며느리가 늦어지자 노발대발하는 시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성화의 아들은 안절부절하며 어머니 기다리시는디라며 밉상을 부리는데 전화를 걸어보지만 아내는 받지를 않습니다. 오래된 전화기라 받기도 힘들지만 모처럼 만에 찾은 아들네 집에서 손자들과의 사랑에 푹 빠진 것이지요. 아이고 모르겠다라며 그녀는 느긋하게 앉아서 예쁜 짓 하는 손자랑 뽀뽀를 하고 야단인데 집에서 심술이 난 용순 할매는 아예 대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래도 어머니 그렇게 문을 잠그면 그 사람이 못 들어오는디라며 아들은 안절부절이지만 용순 할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철문을 굳게 잠궈버립니다. 밤 늦어서야 버스에서 내려 마을 어귀에 들어선 며느리 금자씨.
배짱을 모처럼 만에 부려봤지만 막상 집 앞에 오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거기다 굳게 잠긴 대문을 두드려 보지만 결국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남편입니다. 일찍 다니소. 어머니 시방 화가 나 있으니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남편이 조곤조곤 달래지만 늘 자기 어머니 편만 드는 그가 오늘따라 얄밉기만 합니다. 남편이 대차게 중간 역할을 해왔더라면 외출해서 늦게 왔을지라도 설마 이런 푸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분을 못 푼 용순 할매는 대문 건 것도 모자라 누나를 부라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급기야 금자씨는 울기까지 하고 집안은 한바탕 폭풍이 휘젓고 갑니다. 자리에 놓은 금자씨는 맨날 자기 엄마 편만 들고 이제부턴 둘이서 밥여 먹고 사시오. 난 밥도 안 할라니까 라며 화를 내지만 누워서 할개치기입니다. 참어서 젊은 사람이 참아야지 어떻게 할 것이요.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는 남편에게 사실 제가 있다고는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배우고 커왔으면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도록 만들어져 왔을 테니까요. 따지고 보면 세뇌란 건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태가 그러면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그의 그 나약한 심성이 어머니의 기가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인데 자신을 어떻게 개조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용순 할매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보고 자라고 생활하면서 체질화되어 있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곁에서 누가 나서서 용순 할매를 개조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며느리가 있고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체질화되어 있을 뿐 어머니 요즘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수님께 너무 그러시지 마십시오라고 할 자식이 없거든요. 젊은 며느리는 맏며느리에게 가하는 시어머니의 행패에 가까운 대접이 오히려 고소한지 한 수 더 뜨기까지 하거든요. 과일 상자 하나 달랑 들고 와선 시어머니 앞에 내밀고 뻣뻣하게 앉아서 맛동서가 가져오는 음료수를 얄밉게 마시고는 바쁘다느니 어쩌다느니 하며 달랑 일어서면서 고부가 오랫동안 손가락 아프도록 껍질 벗긴 고구마 순을 들고 가버릴 만큼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릎 아픈 맛동서의 고통과 시달림 따위엔 티끌만큼의 연민도 보이지 않는 다른 며느리인 것이지요. 이미 이 집안에서 모든 게 그렇게 체질화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렇거니 하는 타성이란 건 정말 무서운 것이지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그나마 어머니를 대적하며 개조시킬 수 있는 장본인은 남편이지만 난 원래 어머니를 거역 않거든 이라며 알량한 효도심을 앞세우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야 누가 어쩌겠습니까. 요즘 신랑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지만 그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도 잘 굴러갈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금자씨도 이번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따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지요. 몸은 아프고 먼 바퀴를 걸었듯 고통스럽게 오갈 바에야 오토바이 운전 자격증이라도 따서 오가는 길만이라도 편하게 해보자는 결심을 하고 나서 금자씨는 시험 공부에 매진하는데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안 두 모자는 천길만길 띱니다. 책을 던지기까지 하죠. 그러나 순한 사람이 욱하고 화가 나면 더더욱 무섭다는 걸 금자씨는 몸소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남편이 소리 지르고 화를 내도 꿈쩍도 않습니다. 바위처럼 앉아서 공부를 계속하지요. 결국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두 손을 듭니다. 하든가 말든가 놔두다가 마침내는 잘해보라고 격려까지 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앞에 글씨는 안 보인다며 돋보기 타령을 하자 너 그 친정 어미한테 가서 눈을 바꿔달라고 네 눈 나쁜 건
내 탓이 아닌겨 라고 야박한 소리를 서슴없이 해대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장에 가서 돋보기를 사다 주기까지 합니다. 시어머니 생각에 없는 돈을 털어 조끼까지 사다 준 며느리에게 이유 없는 터집을 잡으며 조끼를 내던지던 시어머니였건만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게 우습기까지 합니다. 심술 부리던 용순 할매 마음에도 며느리를 향한 깊은 정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착한 금자씨는 시어머니가 사다 주신 돋보기를 끼고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당당하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애를 태우며 면허 시험장까지 찾아갔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여안고 좋아서 웃고 그렇게 고부간의 갈등은 끝이 납니다. 사람 사는 게 모두 거기서 거기겠지만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부지간의 갈등은 보는 동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경우 없이 아랫사람 학대하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고분고분하기만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